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네. 경제학자가 최저임금 올라도 일자리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오르면 사람들 다 자른다 그랬잖아. 아유, 무슨 말, 주 5일 근무해도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예. 어?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나라가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는 수출 최고를 하고 있고 생산성 최고를 하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생산성 그 지수는요, 독일도 추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같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수출이 증가율이잖아요. 계속 증가. 물론 고용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6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니까 지금 고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고용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인당 생산성이 일본, 독일을 추월해갖고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야. 어?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거야. 엄청난 민족입니다. 아니 재료를 덜 주고 일을 덜 시켜서 그렇지. 조금 아니 저기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러지 뭐. 그러더니 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사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로 없거든요. 진짜 신기해. 대한민국은 되게 뭘로도 설명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지도자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거기 그 있는 정치 시스템 안에 사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몇 분이나 가져봤겠습니까만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썩어 있어도 그걸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직원들이 70%의 접종 확률을 2개월 만에 만들어내고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방역 위기 속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생산 실적으로 수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환율까지 좋아갖고 막 노다지야 노다지. 수출했는데 옛날 게 1,200원인데 지금 1,400원이야 물건값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맨날 국짐이 이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이게 기초소득에 대한 기초임금에 대한 상승률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SNS 상의 피드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냐면 처음 주 5일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 MBC부터 시작해서 온갖 뉴스들 앵커가 주 5일자면 나라 망한다. 이걸 딱 띄워놓고 뉴스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런 게 계속 돌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토요일도 근무를 난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토요일 근무했거든요. 맞네요. 이 국장님 처음 입사했을 때 토요일 근무제였나요? 저 하루는 했던 것 같아요. 네, 2주 중에 격주로. 격주로 토요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보다 많이 어리군요. 네. 저는 토요일마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꿈 같았어요. 사실은 주 5일째 언제 돼요? 이랬는데 결국은 주 5일째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미 주 4일째를 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근무 능률이 엄청나게 오른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52년생이에요. 비교적 젊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연구 논문은 실험에 의한 논문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현장에서 필드를 다 겪어보고 그 수치를 모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 이러한 변수들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 전에는 전부 다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이 영향을 미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 이론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통계도 불분명하고 이 조건에 대한 변수도 감안을 안 한 건데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했고 이걸 인정받아서 노벨상까지 줬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노동계나 우리 산업계도. 이 노벨 경제학상도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에 대해서 뉴스에 나올 리가 있나? 이거는 종북상이다 이런 공산당 상이다 뭐 이러겠지 또 만약에 하면. 근데 이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 조금 오른다 해봤자 몇백 원 올라요. 그러면은 그렇지, 누가 책임져 2배씩 올리나? 몇백 원 오른다고. 최고 올려봐야 10%야 10%. 2배 올리기 송작가 TV에서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발표 좀 해봐요. 몇백 원 하는데 1년이면은 못 들은 걸로 하고요. 네. 몇십만 원이에요. 이쪽을 쳐다보질 말아야 되겠어. 아, 여기 몇십만 원이야. 정말 왜 그러는 근데 거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느냐?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기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망하는 때문에 거. 망하는 겁니다. 임대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임대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자, 이게 2018년 기사거든요. 중앙일보. 백종원 거리에 백종원 식당이 모두 사라진 까다. 이게 뭐냐? 인건비 때문이라고? 인건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임대료가 A 식당 임대료는 5년간 39%가 오르고요. B 식당과 C 식당도 33%, 31%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매년 10%씩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대요. 백종원 거리가 유명해지니까. 개수작입니다. 그러니까. 에? 내가 저 거리 살던 사람입니다. 저기 노원 문화의 거리예요. 그래요? 저 노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지는 한 10년 이상이 넘었지만 사실 강북권에서는 제가 제일 큰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노원이 제일 이렇게 의정부 바로 앞에 있는 네. 지역이잖아. 옛날 의정부였어. 상계동 자체가 이게 합쳐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상권이 유지되는 건 그쪽 지역 대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쪽에서 넘어오는 군인들이 여기서 주로 놀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노원 문화의 거리가 처음에 형성됐을 때 빈 가게가 천지였어요. 그래서 가게료가 엄청 쌌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빈 가게들에 대한 체인점들이 늘어갈 때 그 당시 백종원 씨가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사업 확장을 할 때였어. 그러니까 이쪽은 백종원의 차돌, 짬뽕, 뭐 족발 이걸 쫙 깔은 거 맞아. 근데 왜냐면 그때는 아예 거기가 비어 있던 거였다니까. 이 노원 문화의 거리 중심에 와우라고 백화점이 최초에 생겼던 쇼핑센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장사가 안 돼. 챙길 때부터. 생길 때부터 그냥 반은 비어 있고 반은 장사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백종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잠시 호기를 맞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휴교령이 생긴 거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 거리는 건대 가기 싫은 애들이 경기도 미안합니다. 건대까지 가기 불편한 그쪽에 있는 대학권에 있는 애들하고 군인들이 와갖고 주말에 소비를 해줘야 소비가 되는 상권이야. 그런 특수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어. 이게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살지만, 노원 이쪽에 많이 살지만, 배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택가다.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 88년도에 이순자가 거기에 땅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아파트 지었어요? 올림픽을 위한 선수단 아파트 단지라고 지었어. 뭔 선수단 아파트 단지를 그 모래톱이 있는 노원에다 갖다 짓냐고. 너무 먼데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채에 3천만 원씩 분양하는 게 88년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밀집도가 제일 높아. 와, 아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다 하세요? 내가 그쪽에 또 정치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아파트 또 혹시 조합장 하셨어요? 아니, 조합장한테 저항하는 동대표 조합장을 했죠. 예. 안 한 게 없어. 홍반장이야. 와, 아니 근데 인생은 몇 회차 사시는 거예요? 잘 뭔 몰라. 일들이 그렇게 많아? 아무튼 그래서 저쪽은 대학생들이라든지 군인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상권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주민들이 여기서 안 말하는 들어온단 거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강남구 영동시장 인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권이 죽은 게 아니고 뭐야? 예? 아니 백종원 골목이 그 임대료가 올라서 결국에 이 조금 백종원 더 올려봐. 식당들이 다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2018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미 낸 건데
댓글이 난리 났어. 작가님 거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아니 내가 보기엔 거긴데. 아무튼 거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대도 그렇고 그 홍대에서 망원으로 넘어와서 망원이 핫플레이스 되니까 또 망원에서 또 쫓겨나는 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최저시급이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예. 진짜 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 아니라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노원에 있는 백종원 가게들도 지금 하나씩 둘씩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죽였다고 하지만 노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살린 효과가 더 컸어요. 원래 너무 없던 데니까. 예. 그리고 거기 들어온 게 뭐 백종원이 돈을 대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되니까 거기 와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생겼고 가게가 생겨 횟집도 늘어나고 삼성 통닭도 장사가 좀 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1, 2년 만에 경기가 확 죽은 거는 임대료 때문 아니에요. 임대료 못 올려. 아니 가게가 죽어나가는데 무슨 임대료를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못 올리지만 사실 사람들이 좀 몰려들면 임대료 금방 오르잖아요. 금방 오릅니다. 저기 백종원 거리 저 강남 쪽이나 홍대 쪽은 그것 때문에 다 밀려난 거예요. 저 옆쪽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기가 두 개로 갈렸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는 없던 얘기로 할게 그럼. 네. 이제 와서 그거랑은 다른 얘기다, 네. 여러분. 다른 얘기를 서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영동 쪽 모르겠어. 내가 안 살아봐서. 그러니까 안 살아본 데는 안 살아본 데고. 영동 왜 용동을 안 살아봤어? 어? 왜 용동을 안 살아봤어? 용동을 집값이 살아봤어야지. 비싸서 집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싼 거예요, 여기가. 그게 중요한 건 그거야. 예.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뽀도 돼요? 막 뽀도 막 뽀도 돼요? 예, 막 뽀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임대료가 비싸도 윤대료를 버티는 거는 상권이 유지되면 아무리 올라도 버텨요. 지금 서로 딴 얘기 중이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재밌지 않아요? 예. 어찌 됐거나 우리 피케이션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아니 가로수길 잘 나가다 지금 망한 이유가 뭐냐고. 그렇죠. 임대료 때문에 망한 거 망한 아니야. 거죠. 다 예, 임대료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사가 잘 된다는 전제가 가기 때문인 거야. 그렇죠. 그럼 장사가 잘 안 되면 임대료도 깎아줘야 될 거 깎아야죠. 아니야. 안 내려와. 안 근데 내려옵니다. 한 번 올라간 임대료는 왜 안 내려오는 걸까요? 그래서 최저시급 올라왔자 한 1년에 10만 원 정도? 몇십만 원, 뭐 많아봤자 몇십만 원 정도 차이 안 나는데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임대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차이가 나요. 임대료는 그렇게 확확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 그런데 임금은 몇백 원 오른 거 가지고 난리가 난리를 쳐요. 생 난리를 친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대잖아. 그러니까 난 그 몇백 원을 더 줘서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시간에 몇백 원을 더 줘서 망할 가게면
진즉 망해야지. 씨 그런 과정 전에 같으면. 말하는. 예. 야, 어쨌든 그래서 상권이 망해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지금과 같은 어떤 임대차 시장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아이, 네, 이제 노벨 경제학상으로도 최저임금 올라도 일자리 유지된다는 거 이거 확정이 됐다. 예, 인정을 저는- 받았다. 저는 사실 잠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근혜 그 시간 동안 제가 너무 울분에 차서 이것들 다 싹 쓸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칼잡이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순서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들어와서 싹 쓸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때만 해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럼 너무 과격한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런 우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딱 먼저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쓸어버릴 대통령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모두가 다 그렇지.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세페하게 봐가지고 약하게 봐서 그 적폐들이 으악 난리를 난리를 친 쳐가지고 거예요. 다 모가지를 딱 드러냈어. 그러니까 두더지가 한꺼번에 대가리를 다 다 올라오고. 올렸어.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 내강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할 거는 다 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분위기 팍 못하고 윤석열처럼 분위기 팍 못하고 다 드러낸 거지 민낯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방송의 그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얘기 나오니까 막 하자 씨 불금인데 얘기를 하자면 네. 자 뭐 박근혜가 없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에 있는 정책의 우수성 국가 경영의 우수성을 우리가 잘 몰랐을지 몰라. 근데 너무 확실하게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의 4년과 우리의 5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혁이 미진하다라고 말하는데 보셨잖아. 아니에요. 안에 수박이 얼마나 많았나. 그렇죠. 그 그렇죠.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주셨어요. 일단 법과 원칙은 악법이라도 지킨다. 규정과 법칙은 지킨다 그래서 한 번도 인사 쳐내기 안 했고요. 맞습니다. 임기 다 보장했고요. 네. 법이 결정하고 법이 내린 데 대해서 유감 표명조차도 한 번 안 하시면 다 수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니들도 앞으로 해야 돼. 법 제정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 그러면 무슨 법을 만들어도 니들도 따라 해야 된다는 선례 만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치가 제대로 된 헌법이 제대로 된 새로운 개혁 법안이 먹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냐면 경제, 안보, 그다음 뭐 이번 방역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쟤네들이 이 우리 정권에 대한 흠집을 내고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공격 무기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것들을 봉쇄했어. 외교까지 전부 다. 다 가져왔죠.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너무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 유일하게 이제 못했다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다는 평가 딱 하나인데 그건 정부생활 여러분 꼭 보세요. 부동산이 오늘부터 사유재산은 오늘부터 여기는 땅값 이걸로 끝나. 독일처럼 야 이제부터 임대 사업 해야 되니까 임대 사업했던 니네 건물들 다 내놔. 이제 국가가 운영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진행한 게 대출을 규제해갖고 갭 투자 못하게 막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보유 부분에 대한 소득세 올리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만 벌써 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처음 시작하자마자 잘할 수는 없었어. 왜? 앞에 너무 많은 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깜빵이 들어가는 바람에 뭐 인수위도 뭐 어떻게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과정 중에 지금 그 여소야대였던 초창기 2년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했고요. 대출 규제 말고는 잡을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제
세율 부과를 세금.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는 게 올해 12월 달에 종부세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거품을 물고 덤비고 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진행도 안 했는데 하면 죽는다고 막 이민 가야 된다네. 이제 죽겠다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만 시작도 안 하지 말고 했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이민을 정말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말하자면 저쪽 애들 입장에서 물고 싸우기 할 수 있는 거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 대장동이 터진 겁니다. 자, 이거를 소극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다른 건 잘했습니다. 안 해요. 이재명 씨는.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야. 나 이만큼 했는데 잘못됐다고요?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공영개발 사례나 민간이 해갖고 헤쳐먹은 사례를 보십시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고 치면 나머지 성남시가 못 차온 나머지 50%도 우리가 찾을게요. 찾을 수 있게 여러분이 법안으로 도와주세요. 대신 이 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와 앞으로 있을 부동산 거래, 과거, 현재에 다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기간엔 이게 어렵지만 5개월이라는 기간을 갖고 되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가게 되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분노를 해야 될 대상이 바뀐다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토건 비리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저질렀고 다 헤쳐먹었구나. 국짐에 간판 걸고 있는 위원 한 놈들 중에 몇십억 안 해먹은 놈들이 없구나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거기다가 법조인 출신들 다 헤쳐먹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몇십억 해먹은 거에 국민들이 부르르 했는데 사실은 몇십억은 껌값이었어, 껌값이었다. 이씨. 우리나라가 GDP가 성장을 하고 수출로서 벌어들이는 진짜 그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해갖고 열심히 근면해갖고 벌어들인 게 그 국가 수익이잖아요. 그게 1년에 70조가 안 넘는데 이 호러 개 같은 새끼들은 1년에 몇 천조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만들어갖고 지들끼리 나눠 처먹은 행위가 지금까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벌어들인 이 소득이 오른 집값이나 임대료나 전세금 더 올려주는 대로 돈 있는 놈들은 다 쪽쪽 빨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나중에도 잘라서 편집할 수 있겠니? 못한다네요. 자, 요거는 통짜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자로 나가죠? 어떻게 자를 줄 모르겠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을 시작해서 주제가 뭐 이제 막 노원에서 왔다 강남 북구로 건너가고 중간에 난리였으니까 노원 잘라야 되나? 중요한 건 이 노원 모든 게 잘라주세요. 정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노원은 그 송 작가님을 위해서 잘라주세요. 야, 쿠키 영상인데 우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아무튼 여러분 분노하세요. 분노하시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는 거 인식하십시오. 하지만 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똑같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가해자 놈들한테 또다시 그거를 넘길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 운영과 그 권리를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박근혜 꼴 나는 거야. 이명박 꼴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 큰 차이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됩니다. 예. 자,